네, 시장 전략과 기업 이야기 들어볼까요? 유진투자증권 투자정보연구팀 강영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시장이 좋게 얘기하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2000포인트에서 딱 멈춰있는 형태가 되는데 금융시장의 특징은 불균형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엔 균형이 깨지기 마련인데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뭐 상승이든 조정이든 방향을 이미 잡아야 되는 타이밍에는 온 것 같은데 만약에 위로 상승한다면 어떤 근거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어떤 근거로 시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시장이 오랫동안 옆으로 기었기 때문에 어디든 에너지가 폭발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거래소의 지수 방향성 자체는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밑에보다는 위쪽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여러 가지 팩트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수급적인 상황, 펀드 환매 관련된 부분이 순유출 부분이 좀 작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하고요. 실제로 대차 잔고 관련된 부분이 최고치를 찍고 좀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동안 이제 많이 들어왔던 펀드들 중에서 롱숏 펀드 관련된 부분들이 수탁구가 점점 정체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좀 시장에는 뭐 대차 잔고 관련된 부분들도 영향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수가 결국에는 펀더멘탈을 반영한다라고 봤을 때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들은 비철금속 가격입니다. 니켈, 구리, 뭐 아연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많이 사용이 되는 비철 금속들의 가격들이, 선물 가격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실물 경제에 대한 베팅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결국에 실물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좋아지는데 한국 주식시장이 안 좋은 적이 없다라는 부분으로 결국에 빠지면 좀 더 주식을 담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코스닥 쪽에서 이제 말씀이 나오는 것들은 자사주 가지고 있던 것들 좀 팔고, 임원들이 자기 주식들 좀 팔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악재들이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실적 시즌 이후에 관련된 부분은 크게 치우침이 있을 것 같다. 실적 잘 나오고 저포주들 조금 더 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뭐 실적이 조금 부러지거나 수출에 좀 영향이 있거나 하는 주식들은 이제 조금 더 공매도를 맞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조금 뭐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거래소는 위쪽으로 좀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원자재 일부 가격의 상승, 뭐 비철금속인데 물론 국지적인 영향도 있어요. 생산 국가의 뭐 영향이, 뭐 칠레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네. 하지만 이제 뭐 이 공급보다는 수요 쪽이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어제 니켈 가격 말씀하셨는데 시세를 보니까 오늘 아침에 2.23% 톤당 400달러가 더 올랐군요. 네. 18,325달러. 2007년도 한때 톤당 니켈 가격이 5만 1,000달러였는데 지금 아직도 3분의 1 토막이에요. 네, 네. 사실 뭐 더 올라올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비철금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자, 기업 전략 한번 알아보죠. 어떤 기업들, 어떤 섹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아까 말씀도 잘 들었지만 미국 시장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듯이 바이오하고 하이테크 관련된 주식들이 좀 조정을 주면서 코스닥들이 되게 불안했습니다. 외국인들도 주식을 집어넣고 도망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매수가 재유입되고 있다는 부분하고, 우리나라 뭐 반도체라든가 우리나라 IT 쪽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뭐 휴대폰 부품 쪽으로는 좀 센티멘트가 약해지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뭐 꿈이 있는 주식들이라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다시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뭐 실적 시즌 이후에 좀 업데이트를 해드릴, 그동안 추천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너무 언급을 안 해드려서 그 부분을 잠시 언급해드리고, 새로운 종목들도 또 추천을 해드리고 하겠는데, 오늘은 뭐 조이맥스, 오스템 임플란트, 대륙제관 순으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조이맥스가 최근에 이제 발표를 했던 것 중에서 자회사 링크투마로우를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원래는 자회사였는데 지분을 완전히 태워서 100% 자기 회사로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윈드러너를 만들던 개발사인데 그 개발사의 기술력을 한꺼번에 가져오는 것과 함께 지금 조이맥스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윈드러너2 관련된 부분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출시 마무리 단계에 온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합병해놓고 출시하자라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 수급이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신다면 게임주, 바이오주, 그다음에 꿈이 있는 주식들이 실적 시즌 이후에 다시금 뭐 주가 모멘텀을 받는다고 하면 괜찮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대표이사 횡령 관련된 부분, 검찰 조사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악재였고,
다른 이런 비슷한 의료기기라고 볼 수 있죠. 의료, 재료, 소재, 기기 업종들은 신고가를 다 갱신하고 주가가 좋았습니다. 1년 넘게 좋았던 부분들이 지금은 빠져있는 상태에서 악재가 해소된다면 악재가 털리는 부분으로 바텀업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륙제간 특히 이 부분은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순이익만으로만 본다면 굉장히 비싼 주식입니다. 그런데 영업이 그 전 단계에서 에비타라고 하죠. 뭐 감가상각이라든가 이자를 뺀 상태에서 보면 굉장히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그 전에 공장을 굉장히 크게 증설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을 계속 맡고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서 이번 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6월이 결국엔 6월, 7월, 8월 성수기에 진입을 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요. 주가 모멘텀으로만 본다면 누군가 지금 위에서 그만 먹고 던지겠다라고 하면서 주가를 빼준다고 한다면 뭐 큰 무리 없이 좀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거고 지금 셰일가스 가격이 안정이 된다든가 가스 가격 안정이라든가 뭐 원자재라고 할 수 있죠. 그쪽 깡통 가격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올해 안으로 봤을 때 뭐 이런 상태라고 본다면 150억에서 180억도 본다고 한다면 실제로 시가총액 대비해본다면 굉장히 저평가 상태로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빠지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계속 그 미국 증시는 실적 시즌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눈치를 좀 보고 있는데 같이 발맞추는데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 군을 좀 묶어주신 것 같죠? 네. 네, 오늘 조이니맥스하고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대륙제관 이런 기업들을 주는데 자, 요건 이제 뭐 알려진 내용들이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내용들을 가지고 기업을 좀 압축해 주셔서 하나를 좀 브리핑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오늘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사조 시푸드라는 종목인데요. 사조 시푸드요? 네, 사조 시푸드인데 뭐 참치 관련된 업종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작년, 재작년, 재작년, 재작년 3년 전, 2년 전에는 거의 300억 가까운 영업이익 내다가 작년에 무슨 뭐 건강에 안 좋다, 참치 관련된 부분에서 어획량 감소, 그 다음에 참치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일본 쪽에서 수요가 좀 부러지면서요, 100억 정도의 순이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요 기업이 주가가 빠졌던 것들에 대한 이유 두 가지라고 한다면, 그전에 참치 잘하는 거, 장사 잘하는 거 알겠다. 그런데 앞으로 성장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 이 회사에서 제시했던 부분은 우리 신사업한다. 생선들을 발라서 슈퍼마켓에서 잘 사다가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생선 가시를 발라주겠다라고 하는 그 뭐 가공업이죠. 임가공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투자를 해놓고 실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 때문에 주가가 부러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시총 1,030억에 영업이익이 95억 수준, 지금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게 그 재작년이나 2011년이나 2010년도 수준으로 이익 수준이 회귀가 된다고 한다면 퍼가 굉장히 낮아지는 5배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거의 핵심 포인트 두 가지는 한 번 정도 뭐 일본 경제가 일본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엔화 약세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실적이 더 이상 부러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고, 참치 가격 자체가 예전에는 계속 빠졌었는데 지금 다시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거의 핵심적인 원인은 참치를 잡을 수 있는 배들이 지금 보면은 참치가 잘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획량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이 회사의 포인트는 참치 가격하고 엔화하고 관련된 부분고 신사업 부분이 있는데 1분기를 기점으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요. 주가는 지금 조금 세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엔화 관련된 악재가 터져서 주가가 빠져준다고 한다면 그쪽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금 저 쇼핑하러 가보시면 그 생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확실히 뭐 사업성이 검증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한 가지 좀 안 좋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대주주가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 주식수가 좀 부족하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시장이 개선이 되면서 대주주가 뭐 무상 증자를 한다든가 유동성 개선을 위해서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면 기존의 주주들은 배당도 많이 받고 장기 투자를 하게 된다면 엔화 약세 수혜도 보면서 충분히 사업에 올라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매매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지만 주가 빠지면 쭉 담아 놓으시면 올해 안에는 큰 승부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종목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거래소의 소형주로 분류가 됩니다만 사조 시푸드 특이하게는 액면가가 1,000원인 기업이네요. 네, 현재 그 시가총액은 1,030억 원, 영업이익이 2013년도 기준 95억을 나타냈고 올해 여러 가지 실적 전망들 숫자로만 얘기를 한 거죠. 네. 네. 자, 기업들 전략까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위클리 핫 업종이었고요. 유진투자증권 투자정보연구팀 강영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